자, 이번 시간은 토지의 자연적 특성, 영속성 하나 남았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1페이지 가죠. 영속성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자, 우리 토지의 특성, 물리적, 자연적 특성하고 있죠. 자연적 특성은요, 물리적 특성이 됩니다. 물리적, 항상 물리적으로 안 된다. 불가능하다고 해야 되죠. 자, 그럼 영속성은요, 토지는 소모되지가 않아요. 물리적으로 비소모성이라고 하죠. 그러면 토지가 50제곱미터가 자, 시간이 많이 지나서 우리가 어떻습니까? 비가 많이 와서 토지가 절대량량이 물리적으로 소멸되지 않죠. 비가 많이 와서 농지가 유지됐다 그래도 표면이 쓸어났다 해서 토지가 없어지진 않아요. 자, 그래서 이거를 물리적 감가가 안 된다고 합니다. 물리적. 그래서 물리적 감가가 안 된다. 그래서 물리적 감가상각이 적용하지 않는다는 거죠. 적용하지 않는다. 그 토지는 이제 원가법이 안 된다는 거죠. 물리적으로 감가가 안 되니까. 자, 근데 중요한 거는 기능적이나 토지가 유실되거나 아니면 경제적으로 자, 아파트 단지 부지 샀는데 우리가 공동묘지가 들어섰어요. 그러면 치유할 수가 없으니까 경제적 감가는 가능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영속성이라는 것은 물리적인 감가가 안 된다는 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자, 써도 없어지지 않으니까 남을 빌려줄 수 있어요. 그래서 항상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 이익만 있는 게 아니라 또 이걸 사용할 수 있는 이용 이익이 분리가 가능하죠. 분리가 가능하니까 우리가 남한테 빌려줄 수 있어요. 내가 빵 같은 거는 먹으면 없어지기 때문에 남을 빌려준다는 말을 못 쓰잖아요. 빌려준다는 건 또 다시 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분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가 임대차 시장이 발달한 거죠. 임대차 시장 발달. 자, 그러면 자, 우리가 자동차도 이 렌트카가 있고요. 주택도 전세 시장이 있는데 자, 부동산이라는 건 왜 그래요? 토지 같은 경우는 또 오래 가니까 당연히 임대차 시장이 더 발달돼 있다는 거죠. 자, 이렇게 염디 정리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잘 많이 나오는 거고 자, 이 칠판주기 같은 경우는 생산이 돼서 나중에 소모가 됩니다. 그러면 다시 생산할 수 있거든요. 재생산이 가능한데 토지는 소모가 안 되니까 재생산이 안 된다는 거죠. 자, 이렇게 보시고요. 항상 토지라는 건 오래 가기 때문에 우리가 장기적 배려가 필요합니다. 그럼 장기적 배려라는 것은 우리가 장래를 예측하죠. 그럼 장래를 예측해서 우리가 앞으로 이제 오랫동안 하다 보니까 사람들 인간도 삶이 길어지다 보면 관리를 또 잘해야 되잖아요. 여성분들. 그래서 관리의 의의를 크게 한다. 이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들어볼까요? 자, 영속성은 비소모성이고 넘겨보시면은 토지의 시간의 경과나 사용 등으로 인해서 소모되지 않죠. 그래서 파악사용 특징을 가시면은 물리적 감가상각이 적용되지 않죠. 따라서 소모를 존재하는 재생산이 안 된다는 거예요. 감가가 안 되니까 원가법을 적용할 수 없게 된다. 자, 그다음에 미래 수익이 발생하다 보니까 감가가 안 된다는 걸 나중에 이제 감정평가에서 직접 환원법이라고 하거든요. 참고하시고요. 토지는 소모되지 않기 때문에 소유와 이용을 분리돼서 임대차 시장이 발달돼 있죠. 오래 간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다른 것들은 그냥 참고적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미음번의 장기적 배려 같은 거 주의할 거고요. 비읍번의 부동산 관리가 의의를 크게 한다. 자, 소모되지 않기 때문에 가격이 하락하더라도 공급을 못 줄이거든요. 그래서 비타로 쪽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그냥 참고하시고 제가 판사하는 거 위주로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자연적 특성은 여기까지 하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인문적 특성으로 들어가도록 하죠. 근데 자연적 특성이 더 시험 문제는 출제 빈도가 높습니다. 자연적 특성이 더 높으니까 그쪽 위주로 가져가시고요. 나머지 인문적은 우리가 용도의 다양성 외에는 출제가 그렇게 자주 되는 부분은 아니에요. 83페이지. 자, 인문적 특성. 인문적 특성은 토지에다가 우리가 인간이 가미돼서 우리가 용도적인 건 가능하죠. 용도적은 가능하다라고 봅니다. 자, 그래서
용도의 다양성이 이제 가장 그래도 출제 빈도가 있는 부분이에요. 용도의 다양성. 자, 그러면은 가장 중요한 건, 자, 우리가 용도가 다양하기 때문에 강남역 사거리는 보통 상업 용도를 이용하죠. 그래서 가장 좋은 걸로 이용해요. 그래서 자, 쓰임새가 많다 보니까 가장 좋은 게 채이용입니다. 채유효, 이용의 판단 근거가 되겠죠. 가장 좋은 걸로 판단하자. 자, 여기 이제 부중성도 그렇고 얘도 같이 연결이 돼요. 이렇게 되고요. 그다음 이 적지론이라는 건 잘 안 나오기 때문에 나중에 제가 입지 파트에서 빼겠습니다. 안 나오는 건 그냥 제낄게요. 창조적 이용은 이행과 전환이 가능하다는 거죠. 농지가 택지로. 그래서 새로운 용도로 창조가 된다는 얘기고요. 그다음에 넘겨보시면은 병합 분할의 가능성도 제가 해드리는 것만 하십시오. 자, 출제 안 됩니다. 여기는 잘. 자, 그럼 병합 분할의 가능성은 뭐만 잡으시면 되냐면요. 토지가 합필한다, 분필한다는 얘기 많이 들어오시죠. 그래서 병합할 수 있고 분할할 수도 있습니다. 병합 분할의 가능성. 자, 그럼 이것도 물리적이 아니라 인위적이라는 얘기예요. 근데 아직은 우리 시험 문제가 이 공인중개사만 나온 게 아니라 감정평가사 시험제 용도의 다양성을 지원한다는 게 딱 한 번 떴어요. 그렇다면은 자, 공인중개사는 뭐가 나왔었냐? 우리 시험 문제가 일단은 물리적이 아니라 인위적입니다. 그다음 자, 대지 면적의 최소 한도가 일정한 지적 절차를 거치죠. 그 법적 테두리 안에서 일정한 지적 절차의 토지 면적을 분할하거든요. 그 법적 제한 이내에서만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용도의 다양성을 지원해요. 용도에 따라 토지 규모가 달라질 수 있으니까 자, 요게 이제 우리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용도의 다양성을 지원해서 다양한 용도로 가져가다 보니까 나중에 채유효 이용할 수 있다라는 거 가져가시고요. 그다음에 우리 요거만 보시면 되고요. 다른 것들은 그냥 참고적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특히 합병하면 가격이 증가되지만 감가될 수도 있고 분할하면 증가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고요. 그다음 위치의 가변성은 그래도 요건 별표 쳐주시기 바랍니다. 요건 이제 간혹 가다가 나오는데요. 사회적, 경제적, 그다음에 행정적 위치가 바뀐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 위치의 가변성이라는 자체가 변할 수 있다는 것은 부동성과 연결이 돼요. 그래서 29번지가 아파트가 있고요. 30번지가 만약에 자, 여기에 우리가 어떻습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 옆에 그 공원이 들어섰어요. 절대적 위치가 안 바뀌는데 우리가 상대적 위치라고 하거든요. 그럼 인문적 환경이 바뀌어서 그렇죠. 인문적 환경이 사회적으로 바뀔 수 있고 경제적, 행정적이라는 겁니다. 자, 사회적은 모든 것이 인간과 관련돼요. 그래서 잘 나오는 것은 공공시설 같은 게 나오죠. 인구라든지. 근데 경제적은 우리가 수익과 관련됩니다.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자, 여기 전철역이 3번 출구가 뚫렸다. 뚫리자마자 사회적, 인구가 늘어나는 것도 아니고 행정적, 정책이 바뀌는 것보다 상권이 바뀌어요. 그러니까 경제적은 뭐가 출제가 많이 됐었냐면 교통체계 상태입니다. 교통체계의 상태는 요거는 경제적에 들어간다. 이렇게 잡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좀 더 어렵게 나왔던 건요. 정책이 있어 정책, 제도, 규제, 뭐 시책 이런 것들은 다 행정적이에요. 자, 근데 세제라는 것은 조세 제도가 바뀌거든요. 조세 제도가. 그런데 세금 부담의 상태는 경제적입니다. 세 부담의 상태는 나중에 정책 파트의 조세에서 자, 임대인한테 정부가 재산세를 부과시키면 임차인한테 전가시키거든요. 그럼 이거는 임대인이 임차인에 전가시킨다는 것은 정부가 하는 게 아니라 경제 환경에서 경제 활동에 대한 주체들이 서로 전가시키니까 그거는 경제 체계에서 나타나는 거니까 경제적으로 보는 거죠. 자, 그럼 들어가 볼게요. 자, 위치 가변성은 토지는 지리적 위치는 불변이다. 근데 인문적 위치는 변할 수 있다. 그럼 오지선다로 나올 수 있다는 게 사회적은 인구, 가구 분리, 특히 공공시설, 교육이나 사회, 그다음에 거래 사용수에 관한 상태, 건축 양식은 사회적인데요. 경제적은 누구나 봐도 다 경제적이에요. 저축, 소비, 재정, 물가. 근데 세금 부담의 상태를 주의 있게 보고 기술력적인 산업 구조가 바뀌면 자, 1차 산업이 3차 산업 바뀌면은 이것도 경제적입니다. 교통체계 상태도 마찬가지고요.
그다음에 세제는 행정적이고 제도, 정책, 규제, 계획 이런 것들 꼭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다음에 토지의 특성은 거의 유력하고요. 100% 나온다고 봐야 되는데 속성은 제가 참고적으로 보실 때 그렇게 출제 빈도가 높지는 않습니다. 감정평가 시험 문제에 올해 나왔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보는데요. 자, 속성이라는 건 그래요. 부동산이 가지고 있는 속성 어떤 가치거든요. 가치는 스스로 부여하는 게 아니라 가치를 이제 부여하는 거예요. 주체별로 가치를 부여하기 때문에 부동산은 공간으로서에 대한 가치와 위치로 그래서 공간과 위치만 거의 이제 시험 문제 최근에 경향이 나옵니다. 옛날 뭐 자연 이런 것에 이 부동산으로서의 속성이 있었거든요. 근데 우리가 책에 구성된 거는 어떻게 됐냐? 우리가 쓴 게 어때요? 속성이라는 자체는 공간과 위치 정도만 우리가 마스터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아예 그냥 들어가 보도록 하죠. 공간으로 한번 잡겠습니다. 넘겨보죠. 자, 우리 공간은 3차원 공간이 구성되죠. 넘겨보시면은 3차원 공간입니다. 그래서 공간이 시험에 나오고, 자, 공간, 자연은 그냥 보지 마세요. 출제 안 됩니다. 그냥 공간하고 우리가 위치만 확실하게 좀 알아두시는데, 특히 위치도 우리가 출제 경향이 낮고요. 그럼 교수님 어디가 나올까요? 공간이 좀 유력해요. 환경도 좀 안 나와요. 그래서 그냥 공간과 위치만 잡으세요. 자, 그럼 공간으로 우리 한번 들어가보도록 하죠. 그림이 하나 나와 있죠. 공간. 그래서 공간에 대한 것을 한번 우리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간은 3차원 공간이죠. 공간. 공간으로서에 대한 부동산. 자, 그럼 공간이 생긴다는 것은 토지가 오래 가기 때문에 영속성과도 관련이 되죠. 토지가 오래 안 간다면 공간이 안 생기겠죠. 그럼 3차원 공간이라고 얘기를 해요. 3개 공간이죠. 그다음에 모두 다 우리는 입체 공간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앞쪽에서 배웠던 복합 개념의 논리로 공간을 바라봅니다. 자, 복합 개념은 법 경리가 있죠. 법률, 경제, 기술. 자, 그래서 오른쪽에 그림이 있듯이 자, 지구를 한번 이렇게 잘라봐요. 이렇게 잘라봅니다. 자, 그럼 지구 중심을 이렇게 잘라보게 되면 자, 이 공간이 이제 수평 공간이라고 그래요. 수평 공간. 수평 공간이다. 자, 수평 공간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우리가 지표권이라고 합니다. 지표권. 그 다음에 공중 공간. 공중 공간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공중권이라고 하고요. 공중권이다. 이렇게 잡고요. 그 다음에 지하 공간이에요. 지하 공간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우리가 지하권이라고 합니다. 지하권. 그래서 3차원 공간이 법 경기로 봐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이 소유권이 공간적 범위가 이 권이라는 자체는 소유권이잖아요. 그럼 법률적인 개념이 되겠고요. 자, 공간을 그냥 바라보는 우리 눈으로 보는 확인하는 거니까 공간은 기술적이고요. 자, 공간에도 가치가 있죠. 가치가 나오면 이건 경제적입니다. 경제적이다. 그러면 그 소유권의 공간적 범위가 이 소유권 범위가 무한적으로 확대되는 게 아니에요. 걔네들은 소유권이 정당한 이익 있는 범위 되거든요. 정당한 이익 있는 범위라는 것은 권리가 사적 권리가 인정되는 것까지 얘기하죠. 자, 그래서 미리 간다면 이 공중권도 사적 공주권이 있고요. 공주권이 있고 그다음에 공적 공주권은 아닙니다. 지하도요. 사적 지하권이 있고요. 그다음에 공적 지하권은 나누게 되죠. 자, 그럼 우리가 그냥 편안하게 들어보세요. 햇빛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일조권이고요. 자, 한강이 보이는 게 조망권들은 사적인 개인에 대한 권리를 인정해요. 그런데 자, 항공기가 통행한다든가 항공권이라든지 전파의 발작 이런 것들은 다 공공에 대한 이익이죠. 그러다 보니까 공적 공주권에 들어가고요. 근데 사적 지하권은 자, 이게 이 지하권에 대한 포함한다는 건 지하에 대한 이 지하실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와 강물을 채굴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데 지하수는 우리나라가 인정합니다. 근데 계속적으로 떴던 게 미채굴된 강물, 국유권이죠. 그래서 석탄, 가스, 석유가 나오면 이건 개인권을 인정 안 합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가장 핵심 포인트다. 가볼게요. 자, 46페이지 가시면요. 자, 핵심 포인트. 일단 공간의 의, 3차원 공간, 입체 공간 동그라미 치시죠. 그 다음 2번에 가시면은 양가로 2번에 자, 민법 제212조에 토지의 소유권은 정당한 이기는 범위죠. 소유권이 사적 소유권이 인정되는 공간적 범위까지를 얘기합니다. 상하이 미치죠. 자, 그다음에 다른 것들은 그냥 참고만 하시는데 특히 우리가 이제 3번하고 4번을 한번 묶어보세요. 자, TDR이라는 자체는 우리나라의 시험 문제 아직 우리나라의 개발권 양도제가 시행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근데 TDR은 용적률을 사고 파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후수를 할 텐데 그럼 용적률 인센티브 주는 것도 어떻게 돼요? 너 10층짜리 딱 짓다가 5층 더 짓고 싶어? 그럼 공원 하나 만들어. 인센티브 주거든요. 그럼 TDR이라든지 우리가 용적률 인센티브제는 다 공중공간의 활용이라는 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공간에 대한 소유권에 대한 범위는 자, 우리가 소유권은 절대적 권리라기보다는 공공이익을 위해서 또 제한이 가능하죠. 상대적으로 권리를 인식하죠. 절대적 권리가 상대적 권리이기 때문에 공공이익을 위한 제한이 가능하다는 거죠. 공적 제한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자, 거기 보시면 이제 지표권, 지하권, 공유권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자, 지표권은 수평공간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예요. 자, 그래서 자, 지표상의 토지를 배타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자, 요게 우리 감정평가 시험에 나왔기 때문에 좀 체크를 해보는데요. 물에 관한 권리가 있어요. 자, 그럼 물에 관한 권리는 지표권 내용이 포함이 돼요. 그래서 자, 이게 물에 관한 권리라는 게 처음 떴습니다. 우리 감정평가 학교론에. 그러면 나올 수 있겠죠. 물에 관한 권리라는 것이 자, 물에 관한 권리는 물을 먹으면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물의 소유권이 아니라 물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얘기를 해요. 가볍게만 치세요. 밑에 유욕주의와 선용주의가 아직 안 나왔기 때문에 가볍게만. 자, 유욕주의와 선용주의라는 건 어떠냐? 물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인데요. 자, 핵심 포인트는 얘는 골고루라는 게 포인트고요. 얘는 먼저라는 게 포인트입니다. 그럼 얘는 물이 풍부한 수변 지역에서 활용되고요. 자, 물이 부족한 건조 지역이죠. 자, 그렇다면은 자, 이렇게 봅니다. 자, 물이 이렇게 흘러요. 그럼 물이 여기 하천 주변의 토지를 유역지라고 합니다. 유역지 인근 토지를. 그럼 유역지 소유권자가 만약에 갑돌이고 을돌이라고 봐요. 자, 그럼 물이 풍부하다면 골고루 나눠 먹어야 되죠. 근데 선용주의라는 건 건조 지역에서는요 먼저 선자를 써요. 자, 그러면은 골고루 나눠버리게 되면은 우리가 농사를 못 줘요. 그래서 먼저 온 사람한테 선택하게끔 주죠. 먼저 온 사람이 농사를 지게 되면 어느 정도 이렇게 나눠줄 수 있는 그런 겁니다. 자, 그럼 우리나라는 자, 수빈 지역은 아니에요. 그래서 아니지만 우리나라 민법에 의해서 유역주의를 선택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유역주의 선택. 그래서 여기까지는 아직 안 나왔지만 이렇게 합니다. 우리나라는 이응 들어가니까 유역주의다. 자, 그래서 잡아볼게요. 자, 유역주의는 밑에 수변지역, 골고루라는 게 포인트죠. 선용주의는 건조죠. 먼저가 포인트가 됩니다. 자, 그래서 내용을 했었고요. 자, 지하권은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토지 소유자가 이 토지구역의 지하공간으로부터 어떤 이익을 획득하거나 이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데 나라마다 틀려요. 근데 중요한 거는 2번의 별표. 자, 밑에 우리나라는 강화권에 개최되는 강물에 대해서는 토지 소유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게 개혁 출시가 됐습니다. 잡으시고요. 그 다음에 아직은 안 나왔지만 한계 심도라는 게 있거든요. 한계 심도는 이제 지하철 공사가 보상해 줄 수 있는 범위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한계 심도는 보통 우리가 40m까지가 인정되는데요. 한계 심도 이내에서는 보상을 해줘야 돼요. 보상을 해주고 한계 심도 안에는 공적이니까 보상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가져가시죠. 그 서울시 조례 토지 용도와 이용 상태더라 한계 심도 이내는 보상해주죠. 그럼 이내는 토지에 대하여 지역권의 이용의 깊이에 따른 이용료를 적용하여 보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하시고요. 자, 넘겨봅니다. 공주권이에요. 자, 공주권도 무한정으로 인정되는 건 아니죠. 그래서 토지 소유자의 토지 구역사의 공중을 타인에게 방해받지 않고 일정한 고도까지가 사적입니다.
포괄적으로 이용할 수 있죠. 그럼 공적 공주권은 항공권, 사적 공주권은 일조권이거든요. 그럼 사적은 토지 소유자가 사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범위까지를 말합니다. 자, 공적은 어떻게 해요? 일정 범위 이상의 공중권에 대해서 공공기관이 공공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죠. 항공기의 통행이나 전파의 발작, 이렇게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공간은 이 정도 우리가 보시면 돼요. 뭐 구분지상권이라는 게 나왔긴 했는데, 자, 이건 이제 나중에 제가 문제를 풀면서 민법에 대한 거와 여기 나와 있는 내용을 좀 구분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우면서 말씀드리죠. 우리 공간은 몇 차원 공간이요? 그렇죠. 3차원 공간 맞습니다. 3차원 공간이고, 그 다음에 이제 3차원 공간이라는 말을 쓰고요. 그 다음에 입체 공간이죠. 복합 개념의 법 경기를 봐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지표 공중 지하권이라는 게 있다. 자, 그래서 이 정당한 이익인 범위는 사적 소유권이 인정되는 이 범위까지만 인정이 되겠죠. 사적으로 이제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거기까지가 이제 정당한 이익인 범위다. 그렇게 잡으시면 되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위치입니다. 그래서 공간이 더 유력해요. 위치는 우리가 이제 잘 출제가 최근 경향에서는 잘 안 내는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위치는 조금 출제 빈도는 높지는 않아요. 높진 않아서 여러분이 이제 위치는 제가 해드리는 접근성 위주로 좀 가져오 보시는데요. 자, 절대적 위치와 상대적 위치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상대적 위치가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위치라는 거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죠. 자, 속성이에요. 지금 배우시는 게. 그래서 우리가 위치로서에 대한 부동산. 자, 그렇다면은 절대적 위치와 상대적 위치가 있습니다. 29번지 아파트가 있는데 30번지에 공원이 들어섰다. 자, 절대적 위치가 바뀌는 게 아니라 상대적 위치가 이렇게 바뀌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앞쪽에서 배웠지만 절대적 위치는 불변입니다. 절대적 위치는 항상 불변이에요. 안 바뀌거든요. 불변이어서 바뀌지 않는다. 그럼 바뀐다는 것은 이렇게 상대적 위치가 바뀌는 거죠. 상대적 위치. 근데 평가사 입장에서는 절대적 위치보다는 상대적 위치가 더 중요하다는 거죠. 자, 이건 가변적이다. 그래서 상대적 위치가 경제적 위치입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얘기하고 싶은 건 접근성이에요. 접근성. 접근성은 이제 뭘 얘기하냐. 그래서 이 접근성이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접근성을 강조한 학자는 허드입니다. 허드. 마샬이라고 하면 안 돼요. 마샬이라는 학자는 위치의 중요성만 강조합니다. 위치의 중요성. 그럼 접근성을 강조하는 학자는 누구니? 허드입니다. 이렇게 하셔야 되죠. 자, 왜 그러냐면은 접근성은 이렇게 이제 봐요. 접근성은 이따 책에 체크해야 될 텐데, 자, 3번 출구가 아파트와 가깝대요. 자, 가까우면 편리하고 위치가 좋으니까 가치가 올라가죠. 그래서 접근성으로 가치를 평가한다는 얘기죠. 그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접근성이라는 거는 절대적보다는 상대적 위치를 얘기하겠죠. 상대적. 그 다음에 불변적보다는 가변적으로 바뀝니다. 가변적으로 바뀌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복합적으로 봐요. 복합적. 그래서 거리만 가깝다는 건 아니죠. 복합적으로 인정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만약에 이렇게 공원이 있어요. 공원. 자, 그럼 여기에 주택이 있습니다. 주택. 아이하고 엄마가 있는데요. 거리가 40m 떨어졌어요. 그럼 40m는 그렇게 먼 거리는 아니거든요. 근데 이거는 절대적 거리라고 그래요. 그냥 거리로 잰 거리. 절대적 거리. 그래서 이걸 우리가 학자들은 근접성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 접근성이라는 자체는 절대적 거리가 아니라 이제 상대적인 이 개념인데요. 뭐냐? 만약에 여기가 이제 40m라 해도 고속도로가 지나가면 못 지나가잖아요. 그럼 거리적 부분 보는 게 아니라 심리적도 보고요. 거리적도 보고 심리적. 그다음에 걸어가게 되면 시간적 거리도 많이 들어가죠. 택시 부르면 돈 들어갑니다. 경제적. 이렇게 보십니다. 근데 접근성이 좋다고 해서 부동산 가치가 반드시 높은 건 아니죠. 그래서 우리 학계론에서는요, 두 가지 단어가 나올 거예요. 반드시. 만약에 항상. 자, 이런 게 나오면 예외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근데 예외가 있기 때문에
자, 우리는 일반적이라는 말을 써요. 일반적. 그래서 일반적으로 예외가 있어요. 일반적이라는 말은. 그럼 예외가 어떤 게 있냐? 자, 우리가 두 가지가 시험에 나왔는데 만약에 전철역 근처에 오피스텔이 있으면 대박이죠. 적성이 좋아요. 그렇지만 가스 처리장이 들어섰어요. 위험하죠. 쓰레기 매입장이 들어섰습니다. 혐오스럽습니다. 위험 혐오 시설이 있다고 접근성이 좋은 건 아닐 테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나왔던 게 시장 안에 주택이에요. 그럼 시장 안에 주택이 있다고 편리할까요? 그렇진 않죠. 시장은 상업지에 있어야 되는데 주택이 있다는 건 주택은 주거지가 있어야 되거든요. 주택은. 자, 그럼 어떻습니까? 시장은 상업지에 있어서 수익성이고 주택은 어때요? 주거지가 있어야 되니까 쾌적성이 중요하겠죠. 자, 그러면 이건 접근성이 좋다고 볼 수는 없는 거죠. 그럼 접근성이라는 거는 키포인트는 용도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용도에 맞는 접근성이 중요하겠죠. 이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들어가보죠. 자, 나왔네요. 위치라는 것은 절대적 위치와 상대적 위치가 있다. 48페이지. 절대적 위치는 지리적 결정되는 토지 위치, 절대적 위치는 인위적으로 이동할 수가 없다. 상대적 위치는 바뀌죠. 주변 토지 형상에 따라서 결정이 된다. 그 주변 여건이 비슷한 부동산의 그 상대적 위치가 유사하더라도 상대적 위치에 따라서 그 효용성의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 효용성이 유사한 부동산 간의 상호 대체관계가 인정된다는 거죠. 접근성을 강조하는 학자는 누구죠? 허드입니다. 허드는 토지 가치의 바탕이 경제적 가치는 위치 달라진다. 위치를 가까움에 접근성이 요소한 거죠. 그럼 거꾸로 가볼게요. 전철역이 가까워요. 그럼 위치가 좋아? 그럼 가치가 높은 거죠. 근데 마샬의 학자는 그냥 위치의 중요성만 강조합니다. 위치 가치만 정의하고요. 자, 그럼 접근성이 중요했죠? 자, 접근성은 목적물에 들어가는 시간적, 경제적 거리라는 건 종합적이죠. 복합적. 그래서 일반적인 그 상대적 비용 정도를 말하고 접근성이 좋을수록 부동산의 가치는 양호하고 그 가치가 높은 것이 보통이나 예외가 있다는 거죠. 항상 높지는 않는다. 그렇다면 그 예외가 접근성의 특성이 접근의 대상이 위험 혐오 대상이 되고요. 접근의 정도는 시장과 너무 근접한 주택, 오히려 감가된다. 그럼 거리와 접근성은 어떻습니까? 실제 거리가 가까운 일단 접근성이 좋은 것으로 생각되나 물리적 거리가 가깝면서 접근성은 이외에 나쁜 경우도 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봐야 된다는 건데 4번이 이제 키포인트죠. 용도와 접근성이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부동산의 용도가 무엇인가에 따라서 접근성의 중요성과 평가 기준이 달라질 것이다. 동일한 접근물인 학교도 공장 주변에 학교가 있으면 불리하고 주변에 주택 주변에 학교가 있으면 유리하죠. 그러면 같은 상업 상점이라도 전문품보다는 전문품은 어디 떨어져 있어도 가잖아요. 근데 소매점은 접근성이 너무 중시됩니다. 접근성이 중시되는 이 소매 상점이라는 거는 편의품 같은 거예요. 그러면 상업용종 상품의 특성이 강하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접근성이 중요하고요. 자, 그 다음에 접근성이 중요시 않는 것 쪽으로 우리가 나올 수도 있겠죠. 그러면 넘기시면은 사람이 찾는 빈도가 낮은 부동산. 자, 요양원과 기도원 같은 건 전철역 근처에 있으면 아니 멀리 떨어져 있어야 되고요. 강한 흡입력이 있거나 독점력이 있는 부동산. 자, 혼자 떨어져서도 찾아간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어떤 거냐면 우리가 여행 같은 데 가면 관광지원을 가이드들이 버스 대절해서 가잖아요. 그럼 멀리 떨어져도 강한 흡입력이라는 게 있거든요. 접근성이 중요되지 않는다. 자, 이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용도별에 대한 것은 주거용은 편리성, 쾌적성, 상업용은 수익성, 공업용은 생산 비용이 들어가죠. 비용성 관련되고요. 그 다음에 공공용 같은 거는 주민에 대해서 편리성이라든지 공익성 같은 게 되겠죠. 자, 이렇게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환경은 출제빈도 낮습니다. 그래서 그냥 참고만 하시고요. 제가 해드리는 것만 가고, 자, 위치 정리한 다음에 우리 총론에 대한 걸 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접근성. 자, 절대적 위치가 아니라 상대적 위치를 얘기한다. 그래서 가변적이다. 자, 거리만 가까운 게 아니라 복합적으로 봐야 된다. 자, 접근성을 강조한 학자는 허드다. 마샤는 아니다. 자, 그러면은 일반적이라는 말을 쓴다는 건 예외가 있죠. 그럼 접근성이 좋다고 해서 가치가 높은 게 아니라 위험 혐오 시설은 예외가 될 수 있고 시장 안의 주택이 예외가 된다. 여기서 우리가 키포인트는 용도에 맞는 접근성이 중요하다는 거죠. 자, 그래서 자, 주거용은 쾌적성, 편리성,
상업용은 수익성이기 때문에 시장 안의 주택은 감정평가를 할 때 용도가 안 맞아요. 그래서 낮게 평가거든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총론을 이렇게 마치도록 하죠. 총론은 딱 세 문제가 출제가 된다는 걸 꼭 기억을 하시고요. 다음에 우리가 파트는 우리 경제론 파트로 들어갈 거예요. 경제론 파트. 그래서 경제론 파트가 이제 수용론으로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여기까지 총론을 마치고 부동산의 개념 하나, 토지 용어, 그 다음에 토지의 특성이 가장 유력하다는 걸 말씀드리고, 자, 여기까지 이제 이번 시간까지 하고요. 다음에 우리가 부동산 경제론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